법무부 차관님, 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무죄율 19%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운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사건의 특성상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는데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본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이 인식 차이는 뭐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범죄가 굉장히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부인 사건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영업 비밀이나 이런 탈취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물론 이해하지요. 네. 사건의 성격이 그렇다는 건 이해하는데 네. 그런데 검사들은 이걸 수사해서 네. 그 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5건 중에 한 건이 판사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갭을 어떻게 보는 거냐고. 영업 비밀성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검사에게는 그 입증이 돼서 기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저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서 의심이 된다고 해서 기소한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근데 법정에서 상당히 다투어지고 있고 영업비밀성 특히 또 그리고 중소기업 경우는 이게 비밀로 관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범 중에 일부는 또 많이 문제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검사들도 그거 다 따져서 기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법정에 가서 또 새로운 증거들도 도출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반대에서의 굉장히 변호인들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법정이 낮지는 않죠? 뭐 실제 선고형이 낮아서 그렇지? 선고형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양형 기준의 상향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관님이 계속 법원에다가 호소하면 되는 겁니까?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예. 됩니다. 저희 대법원에서 13분으로 계신 양형위원들이 있고 저희 검찰 측에서는 두 분이 참석하고 법무부도 있습니다.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호소들을 좀 하시는데요.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에 있어서는 기술 탈취, 기술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들을 늘 공짜로 뺏어 먹다시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모두 다 원정적으로 처벌들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게 이제 기류가 좀 바뀐 거를 법원이 미처 못 따라오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과거 그러한 관행들, 대기업의 기술 탈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온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이번에 저희가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 장관님, 화면 한번 봐주실까요? 경찰청이 내놓은 2022년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 단속 결과예요. 네.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 피해보다 많고요. 훨씬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 국외 기술 유출보다 훨씬 많죠. 네. 예.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중소기업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예요. 그 중소기업 내 핵심 인력 비중이요. 한 50% 가까이가 핵심 인력이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계, 소재, 지식 서비스, 정보통신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핵심 인력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핵심 인력들을 유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기술자의 경우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기술자 개인의 학습과 경험으로 습득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핵심 인력이 유출되면 곧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건 중소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키운 인재들이 유출됨으로써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 이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기술보호와 관련한 큰 쟁점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그러나 그냥 자문 열심히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 계획을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아니면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10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내부자 유출의 상당 부분이 보안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까지를 가지고 나가도 되는지 안 되고 가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되게 낙후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은 일단 처음에 연봉 계약을 할 때 동종업계에 대해서 그 취업을 한 1년 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권고가 법적인 선에서 가능한 범위에 대한 확인,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로 자료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 장치들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0억 가까운 금액을 지금 지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기술 지원 인력이 내부에 없어가지고 정부가 컨설팅도 하고 솔루션도 다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현장 수용성 사이에서 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